여러분,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안 나왔던 경험, 단어는 아는데 문장으로 뱉으려니 입이 잘 안 떨어진 경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모든 단어와 복잡한 문장 규칙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문법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과 문장 패턴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생각한 내용을 거의 반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화가 빨리 늘고 싶다면 실제로 정말 많이 쓰이는 패턴들을 입에 먼저 붙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15가지의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말하기 실력은 정말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그 핵심 패턴을 먼저 익히는 방법은 문법을 순서대로 하나씩 외우는 방식보다 실전 회화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많은 학습자들의 공통된 경험이거든요. 특히나 이 방법은 초보 수준에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 빠르게 중급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배워갈 이 15가지 패턴은요, 한 패턴당 파생될 수 있는 문장이 최소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집중해 주셔도 150개에 가까운 실용 문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턴은 데스 그리고 나가 되겠는데요. 의미는 뭐뭐 한 거예요 혹은 뭐뭐인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게 말이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거든요 하고 내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 보시면요, 아무래도 여러분 처음 일본어 배우신 분들이라도 이 데스라는 표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데스의 반말이 바로 나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기본적인 패턴에 응만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예문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배가 좀 아파서요 라는 걸 해볼 텐데, 우리가 그냥 원래 알던 대로 저 배가 아파요 라는 거는 그냥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했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패턴, 오늘 배우는 이 패턴을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뉘앙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였던 게 오나카가 이타인 데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저 실은 배가 너무 아파서요 로 들리기 때문에 대화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고 원어민들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됩니다. 간단하게 조금 사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우리 액션 조각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이로 끝나는 형용사, 우린 이거를 꾸밈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 흔히 그냥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친구들 있죠. 하나를 일단 여기에 써놓으시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이타이를 넣을 텐데요, 이런 친구들은 뒤에 no 데스 바로 붙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데스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고요. 해석하실 때에도 똑같이 이타이노 데스 아픈 것입니다, 이타인 데스 아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것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조금 살려주시면서 해석을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바로 나 형용사, 우리 흔히 말하는 나 꾸밈 조각, 그리고 명사로 보는 우리 이름 조각이 될 텐데요. 이러한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인 단어 하나를 딱 골라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예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예문에서는 제가 이름 조각 각세 적어놨어요. 여기 각세라는 표현 딱 가져왔다 생각을 해보신 상태에서 이 뒤에 일단은 요 나 있죠, 반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본형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나라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 꾸밈 조각 또한 어차피 기본형이 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든 결국엔 같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린 다를 떼고 나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 데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와타시와 학생なのです, 학생인 것이에요가 되겠고요. 우린 이걸 조금 더 현지인틱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난 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요, 예문으로 돌아가서実は사실은요, 실은요, 학생なんです、저 학생이거든요 미타이니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데스라는 표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3번 같은 거 정말 자주 쓰게 돼요. 한번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どうしたん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 이렇게 같이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したん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小学生まですから小学生まですから 두 번째 패턴은요, 짜우 그리고 짜따가 됩니다. 여러분 벌써 느낌 오셨겠지만 우로 끝난 이 기본 친구가 미래형이자 현재형이 되겠고요. 다로 끝난 친구 우리 과거형으로 생각하기로 저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짜따라던가 이 짜우라는 표현 발음이 정말 귀엽기 때문에 저 처음 보자마자 이거는 외워야지, 이거는 내가 빨리 발음해야지 라고 다짐했던 구간인데요. 의미는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해버렸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동사 조각, 말 그대로 액션 조각을 많이 외워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뭐뭐 해버리다는 액션 조각이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해라는 거 우리 아죠? 해 하고 해서 라는 건 시대 가 되고요. 뭐뭐 해버리다 시마우가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 시마우 부분에 우린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테 시마우라고 해도 물론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해버렸어 라는 표현으로 변형할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말하기엔 말이 조금 길고 외우기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테시마우가 곧 짜우가 되고 테시마따 라는 표현이 짜따로 짧게 줄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테시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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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우, 짜우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신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표현은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났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실수했을 때, 후회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단순히 다 해버렸다 라는 완료의 의미로도 자주 사용돼요.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는데요. 예문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우라는 표현은 테시마우의 표현이고 짜따라는 표현은 테시마따라는 과거의 표현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익히신 상태로 같이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숙제를 집에 잊어버리고 와버렸어 라는 거 슈쿠다이요 이에니 와스레짰다. 이것도 원래는 와스레테 시마따가 됐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짧게 조금 더 회화체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준 게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전부 다 뺏겼다, 다 먹어버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 내 케이크 어디 갔어? 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먹었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실 때 고멘네, 전부 와타시가 다 뺏겼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이어서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우리 흔히 비밀이라는 단어, 히미츠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외우긴 하는데요. 원어민 사이에서는 나이쇼라는 단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쇼를 사용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이쇼なのに 잊자이마시다. 비밀인데 믿자이마시다. 말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 흔히 이라샤르 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오시다 라는 표현이 존댓말이 되면 이라샤이마스가 되면서 이게 또 변형이 돼서 이라샤이마세 어서오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높임 표현들 중에서 이 루가 이마스, 이마시다로 변형되는 게 있다는 거 한 가지 찝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きっとイノシシが食べちゃったんだよ。きっとイノシシが食べちゃったんだよ。いちかちゃんにしか興味持たなくなっちゃったね。いちかちゃんにしか興味持たなくなっちゃったね。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도이나 라든지 타라이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억양을 자주 들어보시고 자주 입 밖에 내뱉어 보시면 좋은데요. 뜻으로는 뭐뭐 하면 좋겠다 혹은 뭐뭐 했으면 좋겠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소망이라던가 자신의 바람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정말 부드럽게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토가 들어간 친구와 타라가 들어간 친구 정말 다른 문법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 또 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표현이 조금 다른 문법을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 모두 너무 자주 사용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는 정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대방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 아니라 네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예문을 통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 와다시 요미마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창하면 좋겠네요. 아시타와 하레르토 이 데스 네. 내일은 부디 비가 멈추기를 바래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하야쿠 아에타라 이나가 됩니다. 둘 다 똑같이 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살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서 일단 초급 단계에서는 두 쪽 중에 한쪽이라도 기본적인 표현이라도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なれるといいなお魚博士なれるといいなお魚博士いたらいいなとは思うじゃないいたらいいなとは思うじゃない
그리고 우리 이어서 네 번째 표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 미타이 그리고 소가 되겠는데요. 이 표현은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공부 방법 몇 번 정도 해보셨다면 금방 눈치채셨을 것 같은 표현이 됩니다. 이 미타이다 라는 표현은요, 와 마치 뭐뭐처럼 생겼다, 혹은 하는 행동이 꼭 뭐뭐 같네, 뭐뭐인 것 같아 하고 자신이 느꼈던 그런 인상이라던가 추측을 말할 때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일단은 어딘가에 빗대어서 말할 때 정말 자주 사용이 되고요. 소다는 눈으로 직접 본 모습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시를 보면서 그 감각을 조금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넘어가셔서 미타이를 사용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노이토, 저 사람 말이야 게노지 미타이 데스네, 저 사람 연예인 같네요 하고 딱 인상을 보고 말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에는 소를 사용해서 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고노 케이크, 이 케이크 말이에요 오이시소 데스,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치만 사실 이 소라는 표현은 정말 어렵다고 또 소문이 난 친구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앞에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돼요. 이 소다라는 패턴에는 뭐뭐라고 들었다 라고 하는 전언, 말을 전해 듣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오늘 배워가는 이 표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언의 표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따로 한 번 더 다루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子供の頃に戻ったみたいだ。子供の頃に戻ったみたいだ。 美味しそうだね。美味しそうだね。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5번째로 왔는데요. 사실 정말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너무 할 게 많아서 일단 간바tte 야리마스노데 열심히 해볼 테니까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으로 나오는 표현은 뭐뭐대 미루가 됩니다. 의미는요, 뭐뭐해 보다가 되겠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미루라는 표현이 바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해 할 때 대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저 이 두 개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패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문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는 그런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자 라는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권유를 할 때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회화에서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있을지 어떨지 먹어볼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먹다, 다베르 였죠. 이 액션 조각이요, 먹어 혹은 먹어서 먹고 이런 표현이 되면 우리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다베떼. 그렇기 때문에 먹어주세요 할 때 다베떼 쿠다사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우린 이거를 그냥 똑 떼가지고 바로 뒤에 미르, 미마스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이시이까 도우까 다베떼 미마스. 도우데스까? 괜찮지 않나요? 두 번째 예문도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현은 일본어로 말해볼게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혼고데 하나시테 미르. 와타시 니혼고데 하나시테 미르가 됩니다. 점점 저도 일본어로 많이 말하는 영상을 조금 올려보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와타시 코소 저야말로 니혼고데 하나시테 미르 때 표현과 이렇게 일본어로 말해볼게 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抱っこしてみます抱っこしてみます行ってみます。行ってみます。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대오크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크 또한 대미루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기에 사실 생각 없이도 알 수 있는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 대오크 요것도 똑같이 한번 잘라주시면요. 표현하고 해서 뭐뭐해 라는 표현이 같이 나왔고, 오크는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다, 케이타이오 오크 이런 식으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 친구인데요. 대오크는 무언가 미래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목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대오크 아까 전에 시테시마우가 시자우로 됐던 것처럼 이 친구도 짧게 발음해서 현실 감각을 더 높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대오크 조금 빠르게 발음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토크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었다던가 메신저로 대화를 할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말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첫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티켓을 사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저는 진짜 아이돌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이돌 통역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서도 저는 아이돌에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라던가 말 그대로 한류 열풍을 맞닥뜨린 그런 친구들을 보면 티켓도 나 샀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티켓이라는 발음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은요 치로 발음이 시작됩니다. 치켓도가 되는데요. 치켓도 갖대 오키마시다. 요것도 딱 줄여서 도쿠라는 표현 도키마시다로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치켓도 갖도키마시다. 훨씬 발음이 편하지 않나요? 한번 저랑 같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발음을 해보실게요. 치켓도 갖대오키마시다. 이거랑요. 치켓도 갖도키마시다. 어떤 게 편한가요? 왜 토크가 생겼는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은 반말로 됩니다. 가게를 내가 미리 예약해둘게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미세오 요약시테오크. 와타시가 미세오 요약시테오크.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짧게 줄여서 말한다면 이쪽 테오크 부분이 토크로 변하게 되면서 시토크가 되겠죠. 한번 연이어서 같이 발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오 요약시토크. 이것도 조금 현실 감각을 반영해서 와타시가 미세 요약 시토크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벌써 7번째 표현으로 넘어왔는데요. 7번째 표현 야스이와 니쿠이를 알려드릴 겁니다. 한쪽은요 하기 쉽다라는 표현, 한쪽은요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설명할 때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이 돼요.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물건의 특성이나 상황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행동의 난이도를 말할 때 자주 사용이 돼요. 다만 이 야스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싸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의미 때문에 사실 해석할 때 초반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뭐뭐 하기 쉽다 어렵다의 야스이와 니쿠이에서는요 앞에 무조건 마스형이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하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예문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먼저 야스이 써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펜은 정말 쓰기가 편해요. 고노펜와 이 펜은요 도테모 카키야스이 데스. 도데스까? 조금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게 싸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면 고노펜와 야스이 데스 라고 하고 말았을 텐데 쓰는 게 쉽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가쿠라는 표현을 가키마스, 마스로 먼저 바꾸시고 이 뒤에 있는 마스를 날려버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야스이 를 써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써져요 하고 싶었다면 니쿠이를 넣어서 가키니쿠이 데스 라고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가레와 하야쿠치 나노데 그는 입이 빠른 사람이라서 입이 너무 빠르다라는 건 말이 정말 빠르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시야케 아리마세. 정말 죄송하지만 하야쿠치 나노데 하나시가 와카리니쿠이 데스.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얘도요. 와카리마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흔히 일본 가셔서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일본어 아세요? 모르세요? 말할 때 일본어 와카리마스까? 라는 질문 들어보신 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 와카루라는 표현 뒤에 있는 마스를 지우고 뒤에 니쿠이를 써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길을 묻고 상대방이 길을 알려줬는데 와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이해했어요 말하고 싶으시다면 와카리에다가 아까 배운 뭐뭐 하기 쉽다 야스이를 넣어서 와카리야스이 데스 알기 쉬워요 알아듣기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中学生の一番感じやすい時でしたからでしょうね。中学生の一番感じやすい時でしたからでしょうね。薄い膜はできにくい薄い膜はできにくい 우리 이어서 급하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표현은요. 다 마카리, 이 마카리에 조금 중심을 두고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마카리 또한 앞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다소 의미가 변하곤 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앞에 타가 있기 때문에 과거형에 붙는 마카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마카리가 앞에 타가 붙어있는 마카리는요. 뭐뭐 한지 얼마 안 됐다, 방금 뭐뭘 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실제 시간이 몇 분인지 며칠인지 보다 말하는 사람이 아직 얼마 안 됐다고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만 이 표현은 정말 아무 데서나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일이 아직 새롭다거나 익숙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남았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예문은요.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과거형입니다. 니혼に来たばかりです.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연락 안 했어 어제?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말했다 하면 네, 私日本に来たばかりだよ. 이런 식으로 조금 내적에 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귀에 잘 익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도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못 먹어요 라는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さっき昼ご飯を食べたばかりなので今は食べられません. 좋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妻を亡くしたばかりで私妻を亡くしたばかりで受け取ったばかりよ受け取ったばかりよ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かもしれない.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추측할 때 사용해요. 내 생각을 너무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친구들과 말할 때 이 패턴을 사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쫙 꺼주고 かも에서 끝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요. 기본형은 우리가 꼭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 かもしれない 요거가요. 생각보다 머리에 안 익혀질 수 있어요. 보통 모른다라는 표현을 생각하신다면 わからない 혹은 知らない라는 표현을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인데요. かもしれない가 되면요. 뿌브 안 됩니다. 그래서 かもしれない로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면서 우리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알고 있을지 몰라. 彼なら知ってるかもしれない. 彼なら知ってるかもしれない. 요것도 만약에 친구에게 말한다. 조금 더 간결하게 메신저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知れない 지워주시고 彼なら知ってるかも. 彼なら知ってるかも.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셔도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저기는 좀 비쌀 것 같은데 비쌀지도 몰라. 아마 그럴 것 같아. 이 표현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あそこはちょっと高いかも. 이런 느낌으로 아 저긴 좀 비쌀 것 같아. かも까지 끊어주시거나 かもしれない 둘 다 해주시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에 맞춰서 한 번씩 입에 익혀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確かに余裕は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確かに余裕は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って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って 그러면요 우리 이어서 하즈다 라는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미상으로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임이 틀림없다 가 되겠고요. 단순히 우리가 어림잡아서 추측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확신을 할 때 쓰는 패턴이 될 것 같아요. 예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나카さんは 航空券を買ったから旅行に行くはずです.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説明書通りにしたから動くはずだ. 이렇게 됩니다. 나로 끝나면 아무래도 억양이 붙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투에 맞춰서 説明書通りにしたから動くはずだよ.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本当は結ばれるはずだったんだけど本当は結ばれるはずだったんだけど手記があるはずだ 그럼 이어서 와케대와 나이는 와케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미상은요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꼭 뭐뭐라는 뜻은 아니다가 되는데요. 이 와케대와 나이라는 패턴은 어떤 말을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는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정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선을 긋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문으로 조금 더 감각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嫌いなわけではな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 라는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는요. 일본어가 嫌い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일본어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다다, 하지만요. 간지가 苦手なんです. 일본어가 嫌い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 다다, 간지가 苦手なんです.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でもそれができ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でもそれができ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騙され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けど騙され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けど 그럼 우리 이어서 타라 도데스까 혹은 타라라는 표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뒤에 도데스까가 생략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의미로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혹은 뭐뭐 하지 그래? 이런 느낌이 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요한다거나 명령한다는 느낌 없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하고 부드럽게 제안을 하신다거나 조언을 하실 때 쓰실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이 도데스까라는 표현 없이 그냥 타라에서 끝내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일단 가져왔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더워서 더 이상 어딘가 못 가겠어. 그럴 때 친구가 말해줄 거예요. 스쿼시 야쓴だら
조금 쉬는 게 어때? 다만 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타라라든지 나라 그리고 도우데스까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말투가 어떠냐 억양이 어떠냐 그런 사운드적인 느낌에 따라서 다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더 부드럽게 말씀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어쩌고저쩌고 테 미타라 도우데스까 야스ን데 미타라 도우데스까 라든지 야tte 미타라 도우데스까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때? 라는 표현으로 가져왔어요. 모르겠으면 이라는 부분은 와카라나이 나라가 되겠고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 어때요? 까지 넣어서 센세이니 키이테 미타라 도우데스까? 가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한번 나메라카니 자연스럽게 좀 흐르듯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와카라나이 나라 센세이니 키이테 미타라 도우데스까? 이런 느낌이 되겠죠. 座ったらどうですか座ったらどうですか元気出したらどうですか元気出したらどうですか 이어서 오카게데, 세에데 이 두 가지 패턴을 익혀가 보도록 할게요. 이 패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한 원인을 말할 때 씁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고마울 때는 오카게데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반대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원인이 원망스럽다거나 아쉬울 때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쪽의 세에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 예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카게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표현, 센세의 오카게데 고각시다. 선생님 덕분에 뭐뭐 했어요. 오카게사마 데스. 선생님 덕분이에요 말할 때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안 좋은 그 원인이 되는 거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실은 비 때문에 시합이 중지되었다라는 표현 같이 읽어볼게요. 아메노세이데 중시になりました. 정말 형태를 같이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오카게데 그리고 세에데 앞에 명사, 이름 조각이 들어간다면 사이에는 노를 넣어서 이어 붙여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눈에 익어가시면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おかげでえらい気持ちやでおかげでえらい気持ちやで裁判のせいです裁判のせいです 이 다음 패턴은요, 도코로다가 되는데요. 뜻으로는 뭐뭐 하려던 참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한 참이다 라는 뜻이 돼서 사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예문을 보기 전까지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달까? 조금 의미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려는 행동이 어떤 타이밍에 있는지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정말 앞에 있는 액션 조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막 하려던 참이다, 한창 하는 중이다, 방금 막 끝났다, 이 세 가지의 순간을 모두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코로다, 토코로다, 토코로데스. 결국엔 다 똑같은 패턴이지만요. 토코로다 앞에 어떠한 형태로 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에 있는 표현은 루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형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요것도요. 루로 끝나긴 하지만 정확히 보면 대이루, 현재 진행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이루형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이어서는요. 타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 알죠? 과거형으로 끝나는 문장이 됩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딱 나가려던 참이야. 이제 막 하려고 했어. 라는 뜻으로 쓸 때 이마카라 데카케르 토코로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이야 라는 표현으로 그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딱 집어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이마 시라베테이르 토코로다. 세 번째 이어서 과거형인데요. 과거는 이미 딱 끝난 거예요. 이미 이 과거는 지나갔어. 그래서 지금은 딱 이렇게 하고 끝난 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마, 딱 지금요. 저도 이마 確認が終わったところですが되겠고요. 見過ごしていたところだ見過ごしていたところだ俺もそう思っていたところだ俺もそう思っていたところ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 즈머리다가 되겠고요. 다로 끝나는 친구들은 그냥 얘만 딱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뭐뭐 할 생각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즈머리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마 기본 일본어 수업들을 통해서 생각, 간가에 라든지 예정, 요때라는 것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즈머리 하나만 하셔도 문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컬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패턴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다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한 계획이라든지 의도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느낌을 가져가 볼게요. 예문 첫 번째는요. 나이는 일본에留学するつもりだ. 그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것도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가고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뭐뭐 할 예정이에요 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간지나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요. 今回はどこにも行かないで家でゆっくり休むつもりです. 이 표현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다면 ずに를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今回はどこにも行かずに家でゆっくり休むつもりです. 다시 한번 해볼게요. 今回はどこにも行かずに家でゆっくり休むつもりです.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何のつもりだ何のつもりだそのつもりだそのつもり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어를 자연스러운 원어미 표현으로 바꿔줄 15가지 핵심 패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단어 몇 개로 짧게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상황과 내 생각을 조금 더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늘 배웠던 츠모리데스를 써서 한번 다짐해볼까요? 今日習ったことはしっかり身につけるつもりです. 오늘 배운 패턴을 넘어서 진짜 현지인처럼 술술 대화하는 실전 팁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60일 동안 일상회화를 마스터한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 뒀거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드리는 영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 진짜 일본어 잘하고 싶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수강도 해보시고 챌린지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バイ。